요 처음에 뜻이 재무회계가 뭐냐, 뜻이 왜 만드느냐. 그러면 회계 공중 가능,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관습이 있습니다. 이 관습이 있는데 요 네 가지를 회계 이론 구조로 합니다. 자, 여기서 재무회계에 필요한 구조, 이론상 구조를 요 5가지를 보면 요거는 여러분이 이미 알았죠. 재무회계가 뭐냐, 회계 원리가 뭐냐 이랬을 때 기업의 경제활동을 이용자에게 측정 전달하는 행위다. 요걸 소위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은 기자가 독자에게 신문 만들어가지고 기사화해가지고 신문을 만드는 거죠. 기사화하는 거. 이게 뭡니까? 커뮤니케이션 아닙니까? 기자가 독자에게 기사화해서 신문을 만들어내가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뉴스를 발간해내는, 이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측정하는 건 누가 하느냐 하면 회계 담당자가 하죠. 회계 담당자가 하고, 전달하는 거는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이건 신문을 기자가 신문을 통해 가지고 독자에게 기사화하는 거하고 똑같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것도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것도 커뮤니케이션. 회계도 하나의 언어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는 목적은 이용자에게, 다시 말하면 신문을 보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구나, 비가 올 것 같구나, 우산을 준비해야 겠구나, 이런 이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거죠. 기사화해서. 뭘 기사화하느냐 하면은, 이건 기사화는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 국내 이벤트, 경제사건이나 뭐 정치, 문화, 이 모든 이벤트를 기사화해가지고 신문을 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업의 모든 경제활동을 회계 담당자가 측정해서 이용자에게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경제활동을 측정 전달하는 데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 하에서 회계를 한다고 보자. 다시 말하면은 수많은 이벤트를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국내에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이벤트를 기사화할 때 어떤 환경에서 기사화하느냐, 이거를 회계 공균입니다. 회계를 하는 환경에 대한 과정입니다. 요게 3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문을 말하면 하나 윤리 광령 뭐 이런 이야기죠. 기사화할 때 지켜야 할 큰 틀이라, 환경에 대한 과정이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 경제 활동을 측정 전달한다고 보자. 이게 환경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회계 측정 전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회계 기준입니다. 기업의 경제 활동을 이용자에게 어떻게 측정해야 되느냐? 요 기준에 따라야 된다. 이것이 회계 기준이라면, 이 회계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환경 하에서 회계를 한다고 보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기고, 모든 회계 행위를 할 때 기준을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 복잡하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거기 없으면은 관습에 따른다. 이게죠, 회계 관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모든 사건들을 기사화할 때 그 신문 기사화하는데 하나의 어떤 환경에서 기사화하느냐, 그것이 하나의 회계 공률이라는 거죠. 윤리 강령 이런 거와 같은 거죠. 그리고 회계 기준은 독자에게 전달할 때, 이벤트 전달할 때 신속해야 된다, 정확하게 해야 된다,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 정보와 뉴스가 신뢰해야 된다, 이런 것이 하나의 회계 기준인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환경에서 회계를 하는데 그 측정을 경제활동을 측정할 때 반드시 이 기준에 따라서 회계 행위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이게 회계 기준입니다. 과거는 이걸 회계 원칙이라 했죠. 왜 원칙이라 했느냐 하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과학은 원칙이라는 거 없죠. 자연과학에서는 원칙이지만 환경이 바뀌면 바뀌니까 이런 말은 원칙이라는 말을 안 쓰고 회계 기준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환경하에서 회계가 이루어진다고 보느냐, 요 세 가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기업 실체 공준입니다. 두 번째, 계속 기업의 공준. 그 다음에 화폐 평가의. 자, 이거를 요 세 가지 환경 하에서 회계 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기준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기준을 만들려면 요 환경이 어떤 환경에서 회계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해야 되느냐. 요거죠.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실체 공유입니다. 기업 실체 공유라는 것은 기업 자체가 있다. 기업 자체. 기업 자체. 종업원도 아니고, 경영자도 아니고, 종업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주도 아닙니다. 채권자도 아니고, 이게 아니라 기업 자체가 회계를 한다는 거죠. 기업 자체가 기업의 경제활동을 측정 전달한다고 보자. 이게 기업 실체 공주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민법에는 자연인이라는 게 있죠. 자연인. 법인,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연인은 민법에서 우리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물건을 사고 돈 주고 거래하고 또 건물을 사고 계약하고 중도금 주고 뭐 이런 건 개인입니다. 내가 가서 계약하고 내 앞으로 등기하고.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면서 권리 의무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는 게 법입니다. 법으로 사람이 아닌데 법으로 사람인 자연인이라는 인격을 부여한 거다. 이게 법인입니다. 그래, 법인은 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그 다음에 사단법인, 재단법인,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우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업의 형태, 한 명에서 합자회사, 뭐 유한회사, 주식회사는 전부 다 영리거든요. 영리입니다. 주식회사 이래 있는데 한 명은 명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유, 주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주 이래죠. 안 그러면 주가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앞에 붙이나 뒤에 붙이나 반드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유한에서는 유자를 붙이게 되어 있죠. 유. 합자에서는 합자, 자자를 붙이게 되어 있고 한 명에서는 명자를 붙이게. 그거는 누가 출자를 했느냐, 회사를 기업을 하는데 출자를 누가 했느냐, 또 경영을 누가 책임지느냐, 요거를 분명히 상법상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요걸 보고 이 회사는 이런 형태로 경영을 하고 있거나 책임을 누가 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상거래를 하는 거죠. 지금 주식회사의 형태가 제일 많았다 하는 것도 이것이 기업 경영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영리법. 비영리법인은 뭐 예를 들면 병원을 한다든가 뭐 사단법인 학교라든가 이런 게 비영리법입니다. 이게 다 회계 대상이 되죠. 사단법인은 요거죠. 재단법인은 돈입니다. 돈이 누가 장학금 없는, 예를 들면 100억을 내놨다. 그 자금 100억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장학생을 선발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사무실도 필요하고 컴퓨터도 필요하고 이렇게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기업도 한 명의 사업자회사 이걸 하는데 그 회사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계약도 하고 물건도 팔고 해야 되는 점. 누가 합니까?
하는 건 전부 사람이 합니다. 직원이 하죠. 직원이 하는데 그 직원이 하는 거하고 그 직원이 집에 가면 자기도 가정이 있고 사적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하면 기업 자체가 하는 거는 이게 법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인. 사람이 아닌데 물건을 사고 거래하고 이거죠. 내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의 물건을 사고 땅을 사고 어떤 거래 관계를 하면 전부 삼성전자로 기속되는 거죠. 집에 가면은 이건희 명의로 물건 사고 개인이죠. 자연인이고 회사에는 회사의 삼성전자의 법인의 삼성 법인의 어떤 물건을 거래하고 계약하고 이거는 삼성전자에 소속돼 버리죠. 법인에 기속돼 버립니다. 개인이 물건 사고 이래 하면 이거로 되는 거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종업원이 있고 경영자가 있고 주주가 있지만 기업 자체가 회계를 한다고 보자. 이게 기업 실체 공정입니다. 그래야 기업의 경제 활동을 할 때 기업이 어디까지 측정해야 되느냐. 범위가 확정되고 이게 측정되더라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주 관점에서 경영을 한다. 기업의 회계 경영 활동을 측정 전환한다. 주주가 유리하게 회계를 할 것이다. 경영자 회계 관점에서 회계한다 할 것 때문에 경영자가 유리하게 기업의 경제 활동 측정 전달한다. 그럼 그 보고서가 신뢰성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회계 정보가 신뢰성이 있으려면 객관적인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 줘야 된다. 그러려면 종업원도 아니고 경영자도 아니고 주주도 아니고 채권자도 아닌 기업 자체가 회계를 한다고 보자. 이게 기업 실체고. 기업 자체가 회계한다고 보면 기업 경제 활동을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게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큰 틀이 나옵니다. 그 틀이 회계 기준에 이 공률 하에서 나온 틀이 기준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계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기업의 경제 활동을 측정 전달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 원칙이잖아요. 그 말은 모든 기업이 회계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저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저 기준에 따라서 회계 측정해야 됩니다. 그 말은 저 기준에 따라서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측정을 하면 자동적으로 보고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회계 목적이 달성된다 이런 거죠. 하나의 논리 체계가 타당성을 갖는 논리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준에는. 그러려면 이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이런 게죠. 뭐를 포함시켜야 되느냐 어떤 기준이 나와야 되느냐 하는 게 이게 체계가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체계를 만드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게 기업 자체가 회계. 그러면 여기서 계정계산의 논리가 발생됩니다. 계정계산의 논리가 발생됩니다. 기업 자체가 회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고 무엇을 측정해야 되고 여기에 하나의 큰 논리가 그게 계정계산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사항은 계정계산을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거를 개념을 여기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정은 뭐냐 하면 계산하는 장소 요게 계정입니다. 계정이라는 것은 계산하는 장소 계정입니다. 그걸 AC라고 어카운트라 해서 AC 이렇게 표시합니다. 무엇을 계산하냐? 그 앞에 붙는 게 계정 과목이랍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을 계산한다. 그러면 현금 계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건물을 계산한다. 건물 계정이라는 거죠. 자동차를 계산한다. 자동차 계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정 계산은 회계에서는 모든 계정 계산을 할 때 계산을 할 때 기업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계정 계산할 때 회계 보고서를 만들 때 반드시 계정 계산을 통해 가지고 이걸 계산해가 보고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럼 이 계정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한쪽에는 증가입니다. 요걸 T라고 계정 계산한 장소를 T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왼쪽을 차변이라 하고 오른쪽에는 대변이라 합니다. 왜 차변이고 왜 대변이냐 하느냐, 이거는 하나의 약속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을 계정계산한다. 그러면 한쪽 차변이든 대변은 한쪽을 증가로, 한쪽을 감소로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걸 증가로, 차변을 증가로 표시했으면 대변은 자동적으로 대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을 계정계산한다 할 것 같으면은 계정계산의 논리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1,000원 기업에 들어왔다. 2,000원 들어왔다. 3,000원 들어왔다. 500원 썼다. 1,500원 썼다. 그러면은 얼마 남았느냐 보고하는 시점에 보고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킵니다. 6,000원, 6,000원.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대 얼마 보태줘야 됩니까? 여기에 2,000원이니까 4,000원을 보태주면 일치하는구나. 이게 뭐냐 하면은 계정계산의 논리. 이렇게 계산하는 게 계정계산의 원리입니다. 이게 계정계산한 잔액이고 이 잔액이 플러스 증가 쪽에 잔액이 남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 실체 공존이기 때문에. 기업 자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예를 들면 속이고 숨길 수 있고, 예를 들면 뚱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기업 자체가 회계를 하는데 기업 자체에 돈 들어온 거, 돈 나간 거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실체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표시를 하고 나가면 나간 대로 표시하고 이렇기 때문에 계정계산은, 기업 실체는 마이너스 계산, 계정계산은 마이너스 계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투명하다는 거죠. 없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죠.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나가면 나간 대로 해서 계정계산하는 잔액이 이기고, 그리고 계정계산하는 잔액은 반드시 증가 쪽에 어디가 플러스냐, 증가 쪽에 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변의 현금은 증가를, 왜 현금은 차변이냐, 그건 나중에서 다 나옵니다. 자, 차변에 잡았다면 차변이 크기 때문에 대변에 요만큼 보태줬잖아요. 보태주기 때문에 이건 차변의 잔액입니다. 증가 쪽의 잔액이다. 그래, 계정계산의 논리는 기업 실체 기준에 따라서 계산하는 논리인데, 이것이 어디에 왜 나왔냐 하면은 기업 자체가 독자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계정계산하려면, 계산하는 회계에 관계되는 모든 계산을 하면, 이런 논리에 의해서 계산하면 쉽다는 거죠. 이 논리 속에 속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기업의 어떤 자산을 계산하는데 증가가 없으면 감소가 없습니다. 기업 실체는 돈이 안 들어왔는데 돈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돈이 들어와야 쓸 수가 있습니다. 돈 써도 들어온 것만큼 쓰지. 그러니까 계정계산한 잔액이 제로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들어온 거 이상으로 쓸 수가 없죠. 마이너스 가는 게 없습니다. 회계에서는 마이너스 계산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기업이 건물을 사야 되겠죠. 사야 팔 수가 있습니다. 사지도 않았는데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느 시점에서 기업의 건물이 얼마 남았냐 하는 것은 들어온 거, 파는 거 빼면 잔액이 얼마 남는, 그게 지금 시점에서 얼마 남았다, 이거 보고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이용자에게 보고할 때 이런 방법으로 계정계산해서 보고를 하면 모든 여러 가지 자산, 어떤 회사든 어느 나라 기업이든 다 계산을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 논리가 여기에 기준을 포함되어 있다는, 기준을 만드는 데 포함시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기업의 공존입니다. 계속기업의 공존이라는 것은 쉽습니다. 한 번 설립된 회사는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다는 가정에서 회계를 해야 하는 거죠.